저희들. 네, 시간이 된 관계로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례 그리고 또 특수한 학생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기랑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학생들을 대면을 했을 때 이런 방법도 써보고 또 저런 방법도 써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법을 찾아주고 그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지. 오늘 이 강의를 하나 들었다고 해서 야야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또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있구나 라고 잘 기억하셨다가 아이가 궁금하거나 또는 속상해서 울거나 기타 등등 했을 때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필요할 때 던져줘야지 이게 소중한 거를 안 주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필요한 거라 하더라도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 이러한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들한테 상담이 들어오면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아이가 상담을 원하시나요? 아닌데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이가 상담이 필요하면 그때 연락하세요. 어쨌든 1, 2만 원도 아니고 상담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상담했을 때 결과도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따라주지 않고 또 아이가 직접 해야 될 게 방학 때 많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안 하면 결국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속상하고 부모님도 속상하고 다 안 좋은 효과가 발생하니까 아이가 하고 싶을 때 보내주세요 라고도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소장님 진행해 주세요. 네. 자, 저희들 지금 이제 목차는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페이지 바로 넘겨주세요. 네. 제일 많이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자, 예비고 부모님들이 오시면서 자, 우리 애는 수학은 뭐 전 과목이 싹 다 A예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근데 A 아닌 친구를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 지금 아까도 정윤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밑에 공부하는 안 하는 친구들은 학원을 사실 잘 안 다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들 A인 학생들만 이제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근데 그 A가 만약에 30% 정도, 나중에 정확한 수치가 있어요. 30% 정도 A를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등급은 몇 등급이겠어요? 자, 잘하면 완전 상위권이 아닌 이상은 우리 친구는 3, 4등급이에요. 자, 3, 4등급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잘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서울 마지막에. 인서울 마지막이에요. 아니면은 이 친구들은 인서울을 못하는 친구들이죠. 자, 근데 우리 애가 올 A 정도 되면은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다시 등수 잘 안 내거든요. 등수 잘 안 내고 뭐 우리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 정도만 되면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로 갔을 때 딱 보면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다 우리의 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중에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들이 이제는 이거를 가외 선생님, 이제 학원 선생님의 이제 문제로 이렇게 돌리신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많이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주셔야 돼요. 우리 애가 얼마 정도의 각 과목별로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대로 지금 중학교의 성적을 고등학교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게 그대로 계산한 결과예요. 자, 어느 중학교예요. 자, 중학교를 제가 한 10개를 조금 찾았어요. 자, 주위에 있는 중학교를 보통 10개 정도를 찾았는데 곧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조금 성적이 좋은 학교를 제가 가져왔어요. 너무 안 좋은 학교 가져오면 저게 진짜 중학교야 라고 보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 수학 같은 경우나 뭐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35% 정도가 A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30%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은 등수가 나와져 준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가 지금 A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상대적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 이 보세요. 정말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 중학교, 보통의 중학교의 학생들의 성취도 분포의 비율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자, 우리 A의 학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이걸 가지고 제가 그대로 자, 표준 편차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원점수 90점이란 말은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성취도 A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요즘 수학평가. 수학평가 점수 굉장히 잘 주시거든요. 그 수학평가 플러스 A라는 거죠. 애들이 원점수가 90점이 안 나와도 그 친구들 싹 다 뭐가 나오냐면 A 다 나와요. 수학평가 잘하면 다 A 나오니까요. 또 특히 여자애는 특히 조금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간고사, 우리 애를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원점수를 90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평균이 90이죠. 그 90을 넣었는데 우리 주위의 학교들이 200명인 학생들을 넣었을 때, 자, 우리 중학교처럼 평균이 97.4가 나와져 주면은 예상 등수가 36등이 나와요. 얼마 정도밖에 안 된다? 3등급밖에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돼요. 자, 페이지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만약에 90점인데, 자, 얘가 250명으로 인원수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자, 인원수가 늘어나도 그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인원수 가지고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인원수에 대해서 등급이 어느 정도냐 그 얘기도 조금 많이 하세요. 자, 그렇게 많이 하셨을 때 인원수가 몇 명에서 몇 명, 한 180명에서 250명 사이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몇 명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좀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게 여기서 보이고요. 우리 애가 조금 더 잘했어요. 우리 애는 원점수가 95점까지 올라갔어요. 해도 안 변해요. 이게 3급에서 안 변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 애들이 얼마 정도 돼야지 2등급, 1등급으로 들어가냐면요. 원점수가 거의 100점에서 98점 그 사이가 돼야지 1, 2등급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계산상.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중학교 성적표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자, 우리가 예상 등급이 이 정도기 때문에 여기서 3등급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2등급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를 그대로 판단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거 한번 확인하셨죠? 너무 충격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교과서의 목차를 활용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학생들은 뭐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과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독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는 고등학교 때 가서 하는 독서들이 책을 읽을 때 이 책들이 소설책이 아니더라는 거죠. 소설책 아닐 거예요. 이제는 학교의 문학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소설책을 안 읽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을 보고 항상 뭘 봐? 목차를 먼저 보래요. 근데 애들은 항상 이 질문을 해요. 목차를 왜 봤대요? 라는 질문을 조금 많이 해요. 자, 예비고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생소한 질문들을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요. 목차를 왜 봐요? 왜 봐야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소장님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목차를 봐야지만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배울지 알고 이 내용이 중학교 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모르면 그 내용의 중학교 과정을 다시 찾아서 봐야지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독서도 자기가 다 읽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 목차들만 보고 확인해 주는 경우도 나중에 많을 거예요. 자, 그런 강의들은 나중에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네. 이게 중학교 때 거예요. 자, 중학교 때 이거 지금 예비고 친구들 중에서 이거 중학교 때 이 목차를 다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이제 목차들을 물어봐요. 자, 지금 뭐 이렇게 과학의 목차들, 공통과학의 목차들 뭐뭐 있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수학에 대한 목차들, 자, 국어에는 목차들이 뭐 있어?라고 반드시 물어봐요. 학생들이 이 목차는 모든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친구는 매일매일 봐요. 매일매일 보고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올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친구도 있어요. 목차 보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안 걸리는데 우리 애들은 이 10초를 안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잘 지금 휴대폰 아니고 노트북이나 컴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 보이실 거예요. 옆에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목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 적혀져 있어요. 있거든요. 자, 이런 목차들을 활용을 해서 뭐도 할 수 있냐면요.
이공계로 갈 친구인데 내가 어디로 진로를 잡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라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러면 좋아하는 과목들을 가지고 좀 저희들이 많이 찾는 편인데 그중에서 어떤 걸 많이 찾냐면 과학 과목이 어디에 관심이 많았는지라고 해서 이 목차를 그대로 보여줘요. 아직까지 고등학교 공부는 안 했기 때문에요. 이 목차를 그대로 보여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중에서 넌 어디에 좀 관심이 많았니? 라고 해서 진로를 먼저 잡아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비고 친구들은 들어가자마자 진로에 관한 활동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는 잡고 가야 되니까는 어디가 재미있어?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에 관한 에너지 공학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해 주면서 에너지가 지금 현재 어떤 발전이 되고 있고 수소 에너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애가 진로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됐죠? 저 뭐도 됐냐면 공부도 재밌어요. 어느 정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런 목차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건 이제는 수학, 과학, 사회 정도. 이제 국어나 영어는 이런 게 조금 많이 필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목차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목이 교과 목차를 보면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들 수 있지만 부모님 세대 때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 중2, 중3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쉽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설명해 주려고 하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설명을 못 해주는 그 시점이 중2 과학부터 딱 나오고요. 특히 중2 1단원이 물질의 구성인데 저 물질의 구성을 공부할 때 원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주기율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주기율표를 처음 배웠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어요. 근데 요즘은 중학교 2학년 때 주기율표를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제대로 배우지 않은 친구는 중2, 중3, 고1, 고2 계속해서 과학을 갖다가 말아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또 배워야 해요. 근데 반면에 과학은 한 번만 제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통상은 뭐 화학고, 물리원, 생물원 이렇게 딱 배우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게 중학교 성적도 잘 나오고 고등학교 성적 1, 2, 3학년까지 계속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는 그 내용을 과목은 개설해놨지만 진도를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찬가지로 물리원과 하원을 잘하면 고3까지 시험을 계속해서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과학 공부를 이제 중3, 고등학교 올라가는 예비 고1 학생이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과학을 공부를 시작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과학을 좀 빨리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친구가 과거에 적합할지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과학 가지고 걱정 없이 계속해서 성적을 계속해서 1을 찍을 수 있는 학생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과학은 어떤 선생님들은 야, 고3 때 해도 늦지 않았어. 도대체 어느 시대 때 80년대 학교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을 미리 공부해놨던 친구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사실 그러다 인문 계열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과학을 공부해놨다가 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훨씬 더 유리하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과를 갈 것이라고 해서 이제는 투 과목까지 공부했던 친구가 경제학과를 가려고 인문 계열로 갔어요. 자, 그 친구가 유리했던 게 저게 유리했어요. 국어에서 이제 독서 지문들이 나오죠. 그때 과학 지문들이 나와요. 이거 인문계 애들, 문과 애들은 완전 지약이에요. 왜냐면 거기다 수식도 조금 들어가죠. 적 용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끔 저도 볼 때도 있어요. 자, 그 용어들을 그 정도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빨리 자기가 못 봤던 지문이지만 그걸 빨리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글들을 많이 읽었고 그런 수식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중등과학의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자, 아까도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 이제는 플러스 된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이제 예비고가 돼서 뭐 통합과학이라든지 공통과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 과목들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애가 못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자, 그럴 수도 있어요. 다 다르니까요. 자, 그럴 경우는 차라리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교과서를 한 번 더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것들을 한 번씩 더 보고 본다라면은 연결이 돼서 조금 더 단어들, 용어들이 어려워서 그래요. 용어들이 안 와닿아서 이렇게 책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들만 쉽게 이해가 되면은 그것들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개념이 없는 친구일수록 하이탑 과학 교과 그 학습 자습서를 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이탑은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왼편에 개념 정리도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이 중학교 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되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이 나중에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에는 어떻게 해서 좀 더 심화된다라는 내용까지도 소개돼 있어서 문제는 대신 풀지 마세요. 일반 학생이라면. 가고 학생을 가지 않은 이상은 굳이 문제는 풀 필요 없고요. 그냥 책을 읽듯이 하이탑 교과서를 읽어만 보더라도 오히려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 지도 넘길까요? 네, 페이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여기는 그냥 이제는 과학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솔직히. 자, 과학 선생님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들은 이제 체크를 해 주셨거든요. 자, 이거는 반드시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도 암기할 부분은 다들 암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노트 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노트 필기를 하는데 선생님 필기를 우선에 먼저 하고요. 자, 지금 학생들마다 조금씩 틀려요. 요즘은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선생님,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빔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필기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필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어머니 세대랑 비교하는 거죠. 저희 때는 열심히 적었잖아요.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게 아마 대학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교수님도 항상 그렇게 뭔가를 많이 적어주셨던 것 같은데 열심히 적고 뭐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표시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빔으로 이렇게 전자칠판에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준비해 온 걸 이야기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학생이 필기를 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조금 이야기해 달라고 이런 거에 지금 상담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기를 또 잘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녹음을 한번 시켜봤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다라는 친구였어요. 자,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 친구들은 이제는 녹음을 해와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네가 중요한 걸 한번 적어봐.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저도 중요한 걸 한번 적어봤어요. 그 속도로 쌤이 얘기를 했을 거니까요. 그렇게 되니까는 학생이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게 틀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친구한테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수업을 듣기 전에 뭐가 중요한지를 예습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예습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예습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면 예습에서 하다 보면 단어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 단어들이 예습을 할 때는 교과서를 할 때도 요즘 교과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중요한 단어들에게 진한 글씨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하고 용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교과서 굉장히 많아요. 교과서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 위주로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다시 필기를 하니까 필기가 되더라는 거죠. 학생들이 이렇게 필기를 잘 못해요. 자, 그렇단 말은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를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실 필요 있어요. 자, 그리고 과학적 용어는 제발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원자 얘기하셨죠? 주기율표 얘기하셨죠? 자,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우리 과학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게 그건데 코칭을 하시면서 그건데 뭐냐면은 너무 대강해 주셨다는 거죠. 너무 대강해 주시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내려가니까 잘 못하니까요. 자, 잘 못하죠. 자, 잘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주기율표를 그냥 외워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때 오니까 원자가 뭔지를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도 조금 많아요. 자, 그렇죠. 자, 암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을지를 질문을 하셨네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암기를 잘 일단 못한대요. 그러니까 네. 요즘 아이들은 암기의 필요성을 못 느낀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단 이해가 돼야지 암기를 하지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해?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를 하고 필요한 내용을 갖다가 암기하면 되겠는데 대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교사 요즘 임용할 때 공부를 너무 잘하는 학생들 잘 안 뽑는데요. 왜냐하면 공부 못한 학생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지금 2.8 학생도 교대를 합격했던 사례가 있는데 못 해봤던 애들이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암기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의지가 없으면 당연히 암기를 안 하죠.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살이 빠지는데 의지가 없어. 안 빠지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이가 애우려는 의지가 없어. 안 외워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든 외우려고 해.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첫 번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20번 읽어봐라고 얘기해요. 20번 정도 읽을 수 있는 친구는 외워집니다. 근데 20번도 읽지 않으니까 외워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외우려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똑같은 걸 20번 이상 계속해서 읽어보는 노력을 해라. 그럼 100% 똑같이 외우지 않더라도 중요 단어를 일단 나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절로 암기하는 스킬을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연상법으로 암기를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말하는 식으로 암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서 암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암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포토그래피 메모리라고 해서 한 번 보면 그걸 갖다 통으로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제발 고집해서 아이에게 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네. 아이에게 다양하게 해보고 너가 가장 좋았던 게 뭐야?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암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누적 복습법하고 나중에 이제 효과 있는 암기법이 또 있긴 있어요. 자, 그거는 저희들 마지막에 지금 정리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소장님 말에 또 힌트를 또 하나 얻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2.9 학생이 진주교대에 합격을 했잖아요. 경이로운 네. 일이었어요. 자, 합격을 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만약에 내년이라도 성적이 조금 낮은 친구들이 교대를 가고 싶어서 면접에 들어간다란가 사범대에 면접에 들어간다라면 그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를 못했던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 친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면접 멘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자, 과학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발전 과정들 많이 있고요. 자,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애들이 이 그래프를 못 봐요. 자, 이 그래프를 못 본다는 건 어디까지도 잘 못 보냐면요. 수학에서도 잘 못 보는 거야. 근데 수학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무조건 이렇게 변화량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X, Y의 변화량, 뭐 많이 가봤자 이제는 공간에서 지축까지만 하나 더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과학에서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화학에서의 이제 이런 그래프라든지 물리에서의 그래프라든지 또 지구과학에서의 그래프, 생명과학에서의 그래프들, 이 그래프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X, Y 축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이 그래프가 자기가 봤던 그래프와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면 그대로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도 조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봐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복습들은 언제 하냐면요. 제발 좀 큰날 하세요. 학생들, 자녀분들 학원 보내시지 마시고요. 한 시간 30분들이라도 했던 걸 이걸 복습을 하게 해주세요. 얘들 이거 하나도 모르고 와요. 와서 학원 수업들 지금 하고 있어요. 학원 수업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오면 그랬어요. 자, 학교에서 오늘 뭐 배웠어?
그다음에 학원 지금 영어학원 갔다 왔잖아. 자, 영어학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문장이 뭐야? 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얘기 못 해요. 아무도 얘기 못 해요. 자, 그러면 옆에서 어머니만 이제는 그런 거죠. 근데 애가 그 어머니는 그 얘기예요. 선생님, 우리 애가 좀 수줍어 가지고 선생님 앞이라서 처음이라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원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래요. 자, 지금 사실 우리 아들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 아들한테 항상 그걸 물어봐요. 물어보거든요. 그것만 하면은 그냥 하루 종일 네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요. 지금 이제 고3이 될 아들한테도 저는 그 얘기예요. 그냥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만 네가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냥 학원 가지 마. 오늘 학원 수업 안 가도 되니까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혹시나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는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진 않아요. 상위권에 있진 않은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정도의 성적만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애들이. 자, 그렇게 된 친구들이 이제는 뭐냐면 혼자서 이제 다시 노트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네, 이 두 번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져요.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필요한데 이거를 언제 하냐면 앞에 개념을 정리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학생들은 그래요. 한번 딱 엄마 오늘 학교에서 지금 1단원 배웠거든. 그래서 내가 문제집에서 이거 풀고 있어요. 근데 보면 다 맞아요. 다 맞죠? 우리 애의 성취율이 이렇게 좋아라고 하는데 어머니 학생들 문제집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풀고 있어요? 앞에 거 보고 풀고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개념 정리 다 돼 있어요. 그 개념 정리한 걸 보고 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보고 푸는데 누가 못 풀어요, 이거.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정답률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이 정답률은 잘못된 정답률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면 우리는 그걸 물어봐요. 어떤 걸 풀었어? O2 과학을 풀었다고? 자, 지금 뭐냐면은 지금 너는 우공비 국어를 풀었네. 자, 그걸 풀었지. 자, 그러면은 정답률은 어떻게 돼라고 물어봐요. 정답률은. 근데 그걸 대답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그것도. 또 하물며 어떤 친구는 어떤 것도 얘기하냐면요. 선생님 풀었는데 채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저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채점을 안 했대요. 그거 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자, 사람들마다 이렇게 학습에 대한 기준도 좀 다를 거예요. 저는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제가 문제를 풀었어요. 이제 이가 이제 3단계죠. 이제 3단계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채점을 했죠. 틀린 게 나왔을 때부터 저는 이제 공부가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루에 3문제를 풀었던 5문제를 풀었던 반드시 그날이 마무리가 될 때는 그걸 채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맞았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혹시나 틀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일주일 뒤에 채점을 했어요. 문제는 똑같아요. 뭐 그게 일주일 뒤에 채점한다고 해서 답이 바뀌진 않으니까요. 틀린 문제 똑같죠. 근데 그때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는 내가 맞아 이런 생각을 잘못했어. 이래서 내가 이걸 틀린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그게 내가 왜 틀렸는지를 찾아볼 수 있지만은 일주일 지나는 내가 그냥 틀린 것 같아라고 해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들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채점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채점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쯤 되면요. 이제는 학생이 채점을 해야 돼요. 아직도 어머니가 채점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학생이 저녁에 풀죠? 자, 애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머니가 아침에 이제 설거지 해 놓으시고 채점해 놓으시고 딱 책상에 올려 놓으시대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랑하시는데 그거 절대 잘못된 거예요. 학생이 채점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그 될까요? 전에 한 가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아이가 채점하기 전에 내가 몇 점 맞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대충 이 과목을 얼마만큼 이해했고 막상 문제를 풀어봤더니 한 80점에서 85점 정도 나온 것 같아 라고 해서 채점을 했어요. 실제로 80점에서 85점이 나오면 매우 훌륭해요. 왜? 그러면 나머지 20에서 25%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또 풀어요. 정말 성실한 학생이죠. 근데 이렇게 성실한 학생들이 통상 수학에서 1등급이 안 나와요. 성실하게 했잖아요. 특히 마풀 푸는 친구들, 시험 기간 때 3번 이상 풀어본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틀렸던 문제는 3번 풀어도 계속해서 틀려요. 왜 그 문제를 풀까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한 번 명확하게 풀고 내가 모르는 20%를 10번을 푸는 것이 10%로 줄일 수 있고 또 풀어서 5%로 줄인 다음에 이 친구는 1등을 맞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또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허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엄마가 봤을 때는 매우 안타깝고 제가 날씨에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시험만 보면 3등급이에요. 이런 여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예비고 1학년들 특히 그런 친구들 많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성적은 3등급이에요. 뭘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모르는 문제를 골라서 풀지를 못해요. 책값 얼마 안 하잖아요. 과외비보다 엄청 싸잖아요. 기껏 해야지 15,000원에서 뭐 이 정도 할 건데 그거 모르는 거 골라서 20%를 골라서 푸는 학생이 성공하는 거지 아는 문제를 왜 80% 다시 또 풀고 있어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내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몇 점 할지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채점해서 몇 점인지를 테스트한 다음에 내가 정말 안다고 착각했던 게 어떤 문제인지 이걸 찾아내는 능력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연습을 미리 시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냐면 문제집에도 보면 단어 평가라든지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문제집은 이게 절대로 앞에 내용을 보지 말라고 하고요. 학생부 이렇게 1번을 풀고 나서 자기가 1번을 자기가 정답률을 체크를 하라 그래요. 자, 그래서 1번을 맞았을 것 같아. 2번도 맞았을 것 같아. 3번도 맞아. 4번은 좀 애매해. 세모. 5번은 몸 플러스 X.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표시를 해놓고요. 이제 문제를 푼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이제는 채점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생각보다 그게 정확도가 높은 친구도 있어요. 자, 거기서 보면 애들의 성격도 있어요. 소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맞는 것도 다 세모예요. 선생님 이거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 세모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 검은옷에 들어있는 이런 남자 친구들 좀 앉혀보자. 이런 친구는 다 맞아요. 맞을 것 같은데 저 이거 틀렸어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연습을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한 집중을 요하는 학습법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과목씩 아니면은 이렇게 단어 평가가 나왔을 때 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좋은 거죠. 네, 그것들이 필요하고 자, 우리 시험 기간 때는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됐습니다. 넘겨가셔도 됩니다. 저희 시간이 좀 많이 없네요. 자, 그래서 자, 지금 고등학교 책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자, 고등학교 책들을 이거를 조금 이거는 아까 이제 정률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제 하이탑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쭉 읽기가 편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문제들이 많은 책들이에요. 문제들이 조금 많은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또 안 풀어볼 수는 없어요. 친구들도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은요, 선생님 내준 프린트만 보면은 된대요. 라고 해서 문제를 안 풀어보고 간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친구도 그래서 있어요. 4등급 맞은 친구가 있죠. 아니, 처음에 우리 큰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시험을 보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가 뭐냐면 세계가 나와요. 세계의 역사, 세계가 나오는데 그 제가 봐도 반드시 지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열대 기후라든지 기후가 나올 지도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아니요, 엄마 선생님께서 저것만 보면 된대서 프린트에는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감독을 들어갔어요. 학부모 감독인데 감독이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또 사회 시간에 들어간 딱 보니까 다 지도인 거예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반드시 문제는 풀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너무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말만 이렇게 믿고 있는 친구들. 근데 중학교는 그렇게 나온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도 어느 정도 자, 이렇게 문제집은 학생들이 좀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물리만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다른 과목들도 애들이 보고 아 이런 거는 이런 게 중요해라고 이게 중요 포인트를 반드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되고 역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공통과학에 다 나와져 주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세특을 구성할 때 물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파트를 골고루 적으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역학이나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로봇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역학에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써야 될 것이고요. 내가 전기나 전자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전기 파트를 이용해서 특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요. 내가 통신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파트에 중점을 가지고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의 목차를 일단 보시고 이 목차가 내 진로와 어디가 연계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내용을 살려서 자기 평가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학습한 이후에 이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책도 읽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뭐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음이라고 적어서 내야 되는데 아이들은 너무 상냥하게 역학에서 뭘 배웠고 전기 파트에서 뭘 배웠고 파동에서 뭘 배웠다라고 적고 있는데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자기소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학생부가 자기소개를 대체할 만큼 매우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자기소개를 썼던 올 고3 학생들조차도 학생부 영향성이 생각보다 컸고요. 과목 선택의 영향도 매우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 내용에 관련된 탐구 활동을 방학 때 미리 해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살려서 세특에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예비고1은요? 예비고1도 고등학교 2학년 걸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공통과학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깊이가 없어요. 그러면 개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원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학교에서 공통과학 공부할 때 그때 다시 공통과학을 복습하는 게 좋지. 공통과학을 공부하면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원 내용을 또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통과학 문제를 많이 푼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1등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각 전공 선생님이 수업 들어요. 물리는 물리 선생님이, 화학은 화학 선생님이, 생물은 생명과학 선생님이 들어와서 직접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원이나 하투 또는 물투 내용까지 설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설명한 내용을 안 듣고 문제집만 공부했어. 1등급 절대 못 받습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용어들을 그렇죠. 자, 이게 개념들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자, 이래서 처음에는 얘들이 이렇게 많이 못 써요. 당연히 못 쓰겠죠. 자, 이렇게 못 쓰는데 처음에는 뭐만 쓰냐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용어들만 몇 개만 이제 쓰는 거예요. 몇 개만 이거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거 몇 개의 용어를 써낼 수 있어요. 이게 내용은 다 못 쓰더라도 몇 개의 용어를 써낼 수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게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움을 받는 게 좋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교과서보다는 이제 정리된 이제 이때는 이제는 개념서가 좋겠죠. 이제 개념서를 이제 놔놓고 어떤 용어들이 나왔는지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덮어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써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써봐야 돼요, 애들이. 써보고 말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지. 학생들은 책장만 넘겨서 가는데 그거는 절대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목차들을 좀 제발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 목차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 뭐냐면 이 내용 요소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세특을 작성할 때에도 이거를 기반으로 해 적어야 된다. 내가 최근에 관련된 최근 뭐 뉴스 기사 또는 최근 논문 이런 걸 읽었어.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읽고 선생님 이런 것들 알아봤어요라고 세특을 적어서 내면 선생님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교과서에서
중력과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최근에 일론 머스크에서 스페이스 X를 갖다 1단 로켓을 회수해서 100번을 재활용한다라고 하던데 과연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역학적인 내용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거는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또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찾아뵙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번에 그런 걸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보내드리면 그 내용이 채팅에 기록이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한두 번의 선행 과정이 좀 있어야지 이 친구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봤었지 이런 것도 질문했었지라고 해서 스택을 적어줄 건데 이런 과정이 1도 없이 갑자기 선생님 이거 했어요. 보고서 냈어요. 보고서 좀 기록해 주세요. 야 수업 시간 안 한 거잖아. 기록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라.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좀 파악하시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세특을 작성한다라고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세특을 보시면 조금 교과서 나온 게 보면 신소재 관련된 단원이라고 해가지고 알아본 내용, 그리고 그 신소재 중에서 초전대체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알아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조사해보아서 끝나지 말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모습들까지 또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 정도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은 내신 3, 4등급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3, 4등급 학생도 충분히 이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1등급 학생이라면 수치 계산까지 다 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친구들은 수학적으로도 표현하고요. 만약에 이게 코딩을 잘해, 그럼 프로그램으로 얘를 검증하는 활동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준을 더 높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잘 쓴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에서도 그와 같이 궁금증을 가지고 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슐린 분비와 민감성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알아보는 활동들을 하고 그걸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또 알아보는 활동들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세특을 기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단원별로 자기가 어느 정도의 키워드들을 알고 있는지, 자, 이걸 가지고 자, 셀프 테스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원에 뭐가 나오는지. 자, 최근에 제가 예비고 친구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인수분해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왜 인수분해가 중3 때 나와요. 고1 때 나와요. 근데 인수분해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다라는 거죠. 인수분해는 잘해요, 그 친구들. 인수분해는 정말 어려운 것도 잘하지만 그냥 제가 저는 이걸 대답을 못할 줄을 모르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인수분해가 뭐야? 라고 물어봤죠. 자, 그랬는데 대답을 하는 친구가 없어요. 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자, 인수분해가 뭔지가 학생들은 중요하다라고 못 느끼는데요. 자, 만약에 자, 인수분해를 하라라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그게 처음 보는 문제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들이 전체적인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걸 알면 답은 무조건 곱으로 나타내질 때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표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 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는 반드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국어에도 마찬가지예요. 국어의 서술형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저게 조금 많아요. 뭐냐면 단어를 잘못 이야기해서 선생님들은 이런 단어를 이용을 해서 썼으면은 원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거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면접 때는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서술형 특히나 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또 사회 과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어떤 단어들을 좋아하는지를 가지고 쓸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이렇게 조금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예비고 친구들도 이걸 한번은 확인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일반 선택은 우리처럼 이렇게 등급이 다 나와져요. 9등급제고 진로 선택이나 전문 교과는 성취도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취도를 가지고 있어져 주면 좋겠죠. 자, 자세한 건 이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네. 자, 수학도 이렇게 앞에서도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수학도 이제 기본적으로 마인드맵을 구성을 해줘야 돼요. 자, 마인드맵을 구성해줘야 되고 수학은 반드시 과학은 앞에서 얘기하셨어. 차라리 원 과목을 먼저 해라.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학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정수의 더하기 빼기를 못 하는데 복소수의 덧셈 뺄셈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아래로 내려가 줘야 돼요. 수학은 내려가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게 뭐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내려가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복소수의 계산을 못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했던 그 계산법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게 복소수 계산이라 어떻게 틀리는지를 한번 보고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거 하루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 하루를 투자하지 않고 계속 애가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것들은 이렇게 마인드맵은 인터넷에 치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엄청나게 많죠. 자, 많으니까 이것들은 그냥 찾아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애가 이걸 잘 못해. 그러면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 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은 중간에 구멍이 안 나야 돼요. 구멍이 나면은 그걸 메꿔내기가 생각보다 조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예요. 1월, 2월 달이 지나면은 엄청난 변화가 많아요. 1월, 2월 달에 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무조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면서 어디가 잘한데 자, 그 부분이 안 되면 이렇게 해볼까? 라는 것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 수학, 과학 위주로 지금 이번에 설명을 조금 많이 하는 이유가 국어는요, 이제는 책 많이 읽었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문제 분석을 잘하고 이렇게 주면 조금 좋고요. 영어는 영어가 1학년 때 처음부터 이제 내신은 조금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 1학년 처음부터 수능 때까지 만점을 받았던 친구가 있어요. 자, 그 친구는 영어학원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4등급이 3등급이 되려면 영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영어 단어 외우라 했어요. 걔 게을러서 영어 단어도 안 외워요. 그 얘기 남자애거든요.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졌어요. 그래, 알았어. 야, 걔 3등급까지 올라왔거든. 걔 2등급 어떻게 만들어? 걔요. 영어 단어 더 외워야 돼요. 영어 단어 아직도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걔가 2등급까지는 안 됐지만 2등급에서 1등급 받는 친구는 하려면 너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다른 친구보다 단어를 많이 알아요.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저는 모르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단어를 많이 알면은 야, 듣기도 잘 돼. 선생님, 듣기는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는 우선에 성적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단어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단어부터 시작해서 단어 외우는데 시간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문법을 해도 그 문법이 먼저 보이고 듣기도 조금 빨리 들릴 거예요. 자, 그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는 사교육을 받았던 게 아니고 어학원 3년을 다녔던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 보통 다 다니는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3년 다니고 나서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단어 위주로 공부를 조금 많이 했던 친구예요. 수능에서는 그게 먹혀요. 수능에서 문법 2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그게 먹혀요. 먹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 번씩 지금 현재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혹시 또 뭐 국어나 영어에 관련된 공부 방법이 또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별도로 날짜를 구성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전문 강사가 필요하니까 저희는 이제 수학과 과학을 전문했던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수학과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나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을 영어 선생님을 별도로 초빙해서 국어 공부법 또는 영어 공부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빨리 보면 되죠. 제발 저희들은 근데 수학 진짜 아까 마플도 얘기해 주셨죠? 열심히 해요. 많이 해요. 저 제발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말고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이거 계획은 학생들이 잡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학생들이 잡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요. 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 교과서예요. 교과서들요. 자, 교과서들을 저는 몇 부를 프린트를 해놔요. 아, 그 교과서 프린트하면 그 불법이에요. 알았죠? 저 불법인데 저는 프린트를 해서 애들 보고 교과서를 읽어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교과서를 읽어보고 교과서 애들 보라 그러면 애들 교과서 이 한 단원 보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책 30분에서 50분밖에 안 걸려요. 뭐만 하는지 아세요? 문제만 풀어봐요. 문제도 교과서에 보면 문제 답 있는 거 있죠? 그건 안 풀어봐요. 문제만 싹 다 풀고 끝내요. 제가 원하는 건 교과서가 그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이 쓰신 거예요. 진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이 쓰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교과서에 쓰는 용어 하나들, 얘가 뭘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교과서는요, 모든 과목이 다 필요해요.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그 학습 목표에서 시험이 안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교과서들 혹시나 지금 이제 1월 중순쯤 되면 고등학교가 거의 다 발표가 다 나요. 자, 발표가 다 나면 그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쓰는지 다 알아요. 그 교과서 미리 구하는 거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미리 구하세요. 3월달 남들 교과서 받을 때 다 똑같이 교과서 받지 마세요. 자, 미리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많은 문제보다 정확하게.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한 문제에서 그 문제에서 문제집을 보고 그거 똑같은 걸 사서 내가 안 되는 부분만 다시 알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제집에 그와 유사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는 거. 그것들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마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이게 될 거예요. 국어나 영어, 사회는 이제 해설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있으니까 해설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지만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까? 포기할까? 막 하다가 애들은 어떻게 돼? 답지를 보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봐봐요. 그러면 알 것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해요. 진짜 이거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설명시키면 설명할 수 있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자, 그거는 왜냐면 그냥 답지를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줄이나 해설지에 두 줄만 보면 과학도 뭐를 이용해서 라고 하거나 문제 속에서 뭐를 찾아보면 그래서 이렇게 수학은 뭐와 뭐를 연결하며 선을 연결하거나 뭐를 치환하며 이런 단어들이 맨 첫 줄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것만 보고 애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못 풀어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우리 애들 다 못 풀더라도 자, 그런 연습들은 우리는 필요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네. 자, 그리고 자, 도형 문제들에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특히나 지금 예비고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3월 모의고사 3, 4, 5월까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중학교 때 도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도 난이도 있게 나와줘요. 자, 이 여기서 고득점을 못 받으면 모의고사나 점수가 조금 낮아져요. 자,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때는 굉장히 친절한 시험지였어요. 시험지에 문제와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림에 똑같이 다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다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AB가 1cm다. 그럼 AB 2cm 여기 적혀져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래요. 그리고 생각보다 심플하게 주나요. 심플하게 주거든요. 문제는 뭔가 많아요. 근데 심플하게 주어진 그 숫자만 가지고 애들은 계속 보고 있어요. 답이 안 나오죠. 맞아. 자,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학생들 볼 때 지금 예비 고 친구들 수학 볼 때 이거요. 자, 방정식, 부등식, 함수 싹 다 하나예요. 하나 봐야 돼요. 방정식 문제 따로, 부등식 문제 따로, 함수 문제 따로 보는 친구들 1등급 절대 안 나와요. 자,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되면서 지금 수원, 수투와 미적을 계속 배우면서 또 그리고 심화 수학까지 배워주는 학교들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지 함수가 나와요. 그 함수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은 하나의 풀이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아는 얘기라서 저희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리고 서술형은 제발 서술형 쓸 때요. 요거 반드시 하세요. 한 줄이라도 제발 좀 쓰세요. 애들 보고. 모르는 거라도 지금 한 줄이라도 쓰셔야 돼요. 또 하나지 뭐냐면 얘가 잠시만요. 잠깐 누르셨군요. 자, 이렇게 나중에 자 1점, 2점은 이렇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1점, 2점도 보면 되고요. 그리고
등호들 제발 좀 잘 쓰세요. 등호들. 자, 되겠죠? 자, 등호도 굉장히 잘 쓰셔야지 된다는 거. 등호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페이지 지금 현재 넘겨주세요. 채팅창에 불렸던 게 이제 EBS에서 네. 무료로 정승재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 듣고도 혼자서 공부해서 1등급 받은 친구가 있어요. 자기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올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키워드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거든요. 키워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자, 애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놔요. 정리를 해놓거든요. 저희들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끔 이번에 우리 미적분을 듣는 친구들 내일이죠. 내일 테스트가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 지금까지 미적분을 이제 한 1단원에서 1단원 반 정도 나갔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까지 내일 테스트 볼 걸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뭐였냐면 지금까지 미적분에서 배웠던 모든 용어와 공식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을 쓰세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 중에서 저희들 인원수 중에 절반은 이게 너네들끼리 경쟁을 해라. 절반은 통과, 절반은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얼마만큼 쓰든지 친구들끼리 단합을 하든지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거를 써보잖아요. 애들은 재미있어 하고요.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재밌어요. 공부도 재밌어야 하죠. 재밌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해진 시험이 아니라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용어 정리하고 또 이렇게 뭐 공식 외운 거 쓰고 미적분에는 굉장히 공식이 좀 많아요. 공식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해주면 재밌어 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사실 학교 선생님께 한번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자, 저희들 강의도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으시거든요. 예정했는데 그걸 한번 해보신 선생님이 계신데요. 근데 애들이 수평가에 그걸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그거는 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학생들의 성취율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끔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해보게끔 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들도 한번 애들이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게 재밌게 잘 찾아요. 이런 것도 네, 이런 것도 찾아서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네.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이거는 자, 지금 성취 기준이야. 상중하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 평가 기준이거든요. 이런 것도 학생들 보고 한번 보래요. 심심할 때. 이거는 뭐 자주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 각 학교 고등학교가 결정되면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다항식의 사칙 연산에 대한 성질을 다 알고 있어. 연산도 내가 틀린 적이 없나? 자, 그 과정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나?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다라면 이 단원에 대한 성취 기준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거예요. 한 개씩을 내가 다 안다고 나머지 정리가 뭐였더라? 내가 이걸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헷갈리네 라고 하면 자기가 이 부분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성취 기준이란 말은 이걸 테스트에 낸다는 거예요. 시험에.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정리를 몰라?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준다? 한번 또 찾아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꾸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형태로만 공부를 시키면 재미를 없어해요. 키워드들도 조금 해보고. 자, 그다음에 이거 봐. 성취 기준에서 이게 표를 그냥 쭉 주죠. 그러니까 네가 어느 정도 성취 기준인지 네가 상중하에 표시해봐. 자, 그러면 중이면은 네가 뭘 못했는지 그걸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반드시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져 있는 게 자, 지금 뭐냐면 성취 수준 이게 우리가 성적표에 들어가 있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거든요. A, B, C, D, E의 기준이에요. 기준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자기가 얘기만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성취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될 수학이에요. 자, 수학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을 내용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것들 중에서 내가 그러니까 사실 함수 같은 경우를 애들이 제일 많이 써요. 함수 같은 걸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가 되냐면 함수는 이것처럼 뭐냐면 모든
변화의 현상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는 두 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이걸 수식으로 못하지만 이렇게 되는 연결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활용을 해서 함수에서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이거는 오늘은 저희들이 세특을 설명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특을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둠 활동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문제를 잘 풀면 친구들한테 잘 설명해 줬던 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기재를 조금 많이 해줘요. 자, 기재를 조금 많이 해주고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이 친구는 아니지만 문제집 같은 경우 틀린 거 굉장히 많아요. 틀린 것들이 굉장히는 아니지만 한두 개 있어요. 자, 그 한두 개를 찾아내는 애들이 있어요. 자, 찾아내서 선생님하고, 근데 한두 개 자기가 찾아냈다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확인을 해보고 다시 출판사에서 연락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도 그대로 기재를 해주신 선생님도 계세요. 왜? 선생님 봤으니까요. 무조건 선생님을 봐야 돼요. 아까도 선생님하고 같이 찾아보고 하셔야 된다라고 정윤 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에 관련된 거, 명제를 배우면은 모순이라는 게 좀 많이 나와요. 명제에서 참과 거짓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레이트 아웃이라는 이 게임이 뭐냐면 지뢰찾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지뢰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자,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간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이런 것들, 이제 참과 거짓을 주위의 걸 가지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 준 친구죠. 이런 친구들도 보통 3, 4등급의 친구들이 쓴 거예요. 자, 1, 2등급 거는 사실 저희들도 봐도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자, 그 같이 연구를 안 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네. 그다음은요. 자, 이것도 그대로 다 나와요. 2차 함수 그래프. 아까도 보셨죠? 이렇게 하고 나서 2차 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책도 읽고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으면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포물선 이론을 하고, 근데 애들이 탐구력은 굉장히 있어요. 뭔가 계속 찾아요. 연관 검색어를 찾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어. 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포기해야 되겠어? 라는 게 나오면은 그거는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뒤에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하면 선생님들 얘기해줘요. 이거는 나중에 적분을 배워야 되니까는 2학년 때 다시 탐구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를 다 이해를 못했던 걸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져 준다라는 거죠. 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이제는 복습은 해야 돼요. 자, 정윤 소장님, 복습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복습을 하루에 크게 2번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이 고등학교는 이제 50분 수업이에요. 근데 50분 수업을 다 하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도 정리할 수 있지만 아니면 쉬는 시간 한 5분 정도만 할애해서 정리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복습을 해줘야 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사이에 노트 정리가 한번 들어가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아이들한테 저는 주로 저희들한테 상담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공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의 특징들이 보면 대부분 글쓰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적으란 말 절대 하지 않아. 그래서 목차만 적으라고 하든지 중요 단어만 적으라고 하든지 중요 공식만 적으라고 해요. 이 공식이 뭐야? 어디서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는데 우리가 물어봐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답변하면 오케이. 근데 그걸 답변 못해서 모르네. 다시 공부해서 그 옆에다가 빨간 펜으로 그 이유를 적어봐 라고 하면서 그 노트 정리가 되고 그 노트 정리를 밤에 다시 한번 잠자기 전에 언제냐면 침대에 누워서 공부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아이들은 대부분 그날 공부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하든지 웹툰을 본다든지 기타 등등 해요. 오늘 배운 거 3, 40분을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미리 게임을 하고요. 침대에 누워서는 오늘 공부한 걸 복습하게 하는 게 가장 기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개념 자, 이거예요. 자, 지금 그리고 학생들이 그래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고등학생이지만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학원에 테스트를 봐요라고 물어봐요. 왜요? 어머니? 자, 그러니까 왜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테스트 보는 데는 안 간대요.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근데 시험에 대해서 왜 시험을 보는지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학생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입학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경우는 그거예요. 이제 상대방은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떤 는지를 알려주는 게 테스트예요.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테스트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테스트는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시험이라는 걸 하면은 어른들도 그래요. 뭔가를 질문을 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쨌든 열심히 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뇌는 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공부하는 그거랑 단순히 우리가 책을 보고 문제를 풀거나 이때의 뇌의 움직임이 틀려요. 제가 한동안은 뇌에 대해서 관심 많아가 천안에 좀 많이 다녔어요. 뇌파도 막 검사하고 좀 막 그런 걸 좀 많이 했는데, 자, 그때 제가 다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뇌파의 움직임도 틀렸다라는 거죠. 그게 틀린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시험 점수가 공부하고 공부한 티. 그러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10분 공부, 10분 공부했죠. 자, 그러면 61점이 나왔어요. 근데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시험을 한번 봤던 친구가 55점이 나왔어요. 5분 후에 시험을 봤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은 야, 공부를 많이 하면은 좋아라고 얘기하겠죠. 6점이 더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요. 페이지를 넘겨야지. 그런데 이제 얘기가 나오죠. 자,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시험을 다시 봤어요. 자, 일주일에 시험을 다시 봤는데, 자, 지금 시험을 이렇게 본 친구가, 자, 그 전에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한 친구는 53점으로 유지가 됐지만은, 자, 61점을 받던 애들은 45점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자, 이만큼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의 그 기억력은 오래 가더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테스트를 맨날 뭐 할 수는 없어요. 맨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는 혼자서 셀프 테스트를 해주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자, 해가지고 내가 보는 거야. 내가 오늘 했던 것 중에 내가 한번 적어볼까? 백지로 쭉쭉 쓰는 그것도 테스트예요. 맞죠? 자, 그것도 테스트고 모든 게 다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점수를 내는 테스트가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쓰는 테스트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학생들이 자기 전에 조금 많이 해요. 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자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건 앞 페이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테스트의 효과를 자 그대로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이걸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올라간대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시험에서 성적을 한 개라도 더 맞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요. 자, 그때 우리가 그러잖아. 테스트를 본다고 하면 애들이 뭐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황청심환도 먹어야 되고 그런 친구도 너무 많아요. 그게 스트레스지만 그거는 우리한테 좋은 효과를 주는 스트레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피드백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어디서 확인했냐면 어느 학원에 가니까요. 영어 학원이에요. 영어 학원은 한 번에 테스트를 보면 200개, 300개 단어 테스트를 보는 학원도 있어요. 근데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올 때 테스트 한 번, 갈 때 테스트 한 번이에요. 그 다들 막 그래가 선생님이 이거 종이를 다 받아놔요. 다 받아놓더라고 테스트 본 거 막 받아놓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자 저거 원장님 저 언제 채점해요? 저 채점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겠다.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저희도 채점 안 해요. 얘기하더라고요. 채점 안 하면 애들이 얼마만큼 성취율을 가져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기 중에서 제가 한 심심할 때 한 10점 정도만 채점해. 200명이 넘는 학생 중에서 10개만 채점을 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알려준대요. 이거는 저번에 테스트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틀렸더라. 이것도 틀렸던데 이거 좀 체크를 해줘야겠다. 그렇게만 그 수업 시간에 그냥 얘기를 해버린대요. 그럼 모든 학생들 자기가 나 테스트를 이제 채점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통과했나 봐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 테스트도 그만큼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학원이 실제 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스트는 필요하다라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는 방법이 그대로 있죠. 자, 자기만의 개념 노트 만드는 친구도 있어요. 자기만의 노트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써보고 여기서 내가 이거는 뭐지? 궁금해서 찾아보고 자 문제집에서 이것도 궁금했던 걸 그거 집어넣고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백지학습법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목차만 써요. 목차만 쓰고 거기 옆에다가 자꾸 하는 친구들 또 어느 친구는 학습 목표들만 다 가져와요. 자 목표들만 가져와서 그 목표들이 뭘 배웠는지만 쓰는 친구들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져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 자, 복습은 언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아까 얘기하셨죠? 2개. 저는 반드시 자기 전에를 반드시 얘기해요. 자, 근데 누적 복습의 공식이 있어요. 자, 공식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약간 봤던 거죠. 이제 시그마에 관한 공식들이 그대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기억이 어느 정도 이거는 에밍하우스 만각곡선 있죠. 자, 만각곡선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안 넣었는데 그 곡선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하나만 좀 눌러주세요. 마우스. 자,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자, 네, 자 이렇게 되면 한 번만 더요. 네, 자 이렇게 되어져 주면은 자, 바로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한 결과예요. 자, 계산한 결과들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뭘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요.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쯤 되면은 그걸 잊어버리겠다라는 학생들만의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가 있어 주거든요. 그 주기별로 다시 이렇게 복습하는 시스템을 잡아줘 주면 제일 좋아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자, 하나만 확인할게요. 자, 개념 노트에다가 내가 뭔가를 적었어요. 자, 그럼 자기 전에 쭉 한번 읽어보겠죠. 자기 전에 읽어보면서 한 개념 노트를 한 100일 정도 적었어요. 열심히 했던 친구자 100일 정도 적었는데 자, 근데 엄마가 복습을 하래. 자, 이 복습을 하라고 근데 그 100일치를 다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무리수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100일치를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복습을 해야 될지 100일 전에 했던 걸 해야 될지 99일 전에 해야 될 걸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학생들의 주기에 맞춰서 그 복습만 꾸준히 유지해 가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거는 저희도 조금 빨리 설명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한 것들이 많았는데 네. 저는 원래 9시까지 강의거든요. 저 9시 16분이 되었습니다. 되었거든요. 자, 혹시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말이 조금 빨랐죠. 네. 자, 국어, 영어 강의도 요청해 주셨는데, 자, 국어, 영어도 저희들이, 사실 1월달, 2월달은 이렇게 강의가 지금 저희들이 다 구성이 다 되어져 있어요. 자, 강의가 다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중간에 이제 바꿀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은 저희들 강의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른 요일날 한번 구성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명 중에 올려주신 과목별 학습법을 사진은 못 찍었는데 다시 볼 수 있나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낙서를 하시면 저희들 다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저희들 몇 가지만 캡처를 해서 올려 주실 거죠, 소장님? 캡처해서 올려주셔야 네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이 왔는데 저희들 이거 유튜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실시간으로만 들으셔야 되지 유튜브는 공개되지 않으니까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저희들 과목별 학습법은 몇 개는 찍어서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입학 후에 학교 생활에서 챙겨야 할 비교과 활동도 알려주세요. 자, 이거 비교과 활동 저희들 너무 많아요. 자, 너무 많아서 이거는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면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독서 챙기셔야 되고요.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셔서 학교에서 어떤 행사 있는지 보시고 거기에 수행평가 뭐 있는지 보시고요. 그런 것들 미리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어, 네. 영어도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는 친구는 중2, 중3 때부터 이 복습을 해봐요. 활동을 경험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런 보고서도 작성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또 연계군에서 관련된 활동들을 해보고 그걸 피드백 받아서 관련된 보고서를 따로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활동들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또 피드백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도움이 되지. 학교에 막상 딱 가면 고등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공부하기도 바쁜데 수행평가가
과목마다 나와요. 그래서 수행평가 하다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가겠다. 선생님 학종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챙겨야 될 것도 많으니까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수행평가만 잘 챙기더라도 그 자체가 학종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시간 안배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 챙기고 저것도 못 챙기고 그런 룰을 범하게 된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강의 일정은 저희도 오픈톡에 항상 공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톡으로 들어오시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고 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오픈톡 주소를 주셔도 되는데 가끔 이렇게 우리 광고성이 너무 많아서 네, 이렇게 돼서 그분들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잠시만요. 있는데 관련 독서실과 학원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럴 때 텐텐 학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지금 채팅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어, 이거 지금 대도시에서 많이 지금 방학 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텐텐 아침 10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면서 공부한 습관을 갖다 점검하는데 중요한 건 점검이 꼭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이게 미리 사전에 관련된 학원들을 다니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들을 익혔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 가서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갑자기 하루에 3시간, 4시간 공부하던 친구가 10시간 공부해라고 하면 10시간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간을 조금씩 차츰차츰 늘리는 걸 더 추천하긴 하는데 뭐 사전에 뭐 6시간, 7시간씩 공부를 했었다. 그러면 텐텐 학원을 가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거기 가서 있으면 학생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다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장 좋아하는 과목, 두세 과목 정도만 선택해서 먼저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다 잘하면 물론 좋겠지만 전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는 친구는 이 학원을 잘 견딜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만큼의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 학원을 계속 다녀. 가서 놀거나 엄마가 없으니까 그 학원의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열심히 유튜브나 웹툰을 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은 또 오픈된 그런 와이파이가 많이 있어요. 학원에서 장갑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어떻게든 또 다 봐요. 그러니까 눈에 사라졌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관리가 제대로 되는 학원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학이나 기관, 지역구에서 진행하는 진로 체험 활동을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저희들은 중학교 때 영재교육원에서 했던 활동들도 고등학교 때 조금 형태를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네, 쓰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거기서 했던 활동들 만약에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했던 활동들을 채워 놓으세요.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거와 관련된 거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겠죠. 자,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어느 진로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어느 교과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걸 그대로 놔놓고요. 여기서 나왔던 이런 명칭들을 하나도 못 써요. 대학에서 어떤 캠프를 진행한 이 대학에서 이런 거 하나도 못 쓰거든요. 자, 못 쓰는데 그걸 학생부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찾으면 충분히 다 적어요. 저희들은. 대학 캠프들도 저희들은 다 가고 있습니다. 대학 캠프들 다 가서 미리 이거 선착순 예약한 데 다 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니까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전 수학을 돈 내고 공부하면서 가는 개념 캠프도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돈 내고 가는 캠프도 될 수 있으면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다 그리고 하는 거. 거기에서 보고서를 쓴 다음에 그 보고서를 갖다가 그 교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이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계될 수 있게끔 하시면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동아리 활동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연구실 탐방이라고 적어놔요. 동아리 활동 계획에. 그럼 동아리 활동 계획이 학교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연구실 탐방은 당연히 우리 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든 기업의 연구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던 탐구 활동은 다 동아리 활동에 기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활동이라도 하더라도 이미 이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그대로 학생부에 더 넣어줄 수 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진로 탐색 활동을 갖다가 학생들끼리 알아서 하고 와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이러이러한 캠프가 있으니 그 캠프에 참여해서 체험활동하고 체험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학생부에 넣어주겠어 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최근에 수업량 융합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대학교와 조인해서 진행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고 실험한 내용들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그 마지막 날 보고서 대회도 열고 그리고 그 보고서 썼던 내용들을 갖다가 다 진로활동에 넣어주고 개인별 세특에도 넣어주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아는 게 많아야지 써먹을 수 있는데 저건 외부 활동이니까 무조건 안 돼라고 생각해서 활동을 아예 안 하면 넣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네. 자기만 손해를 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광고 홍보에 관련된 친구들은 이거는 외부에 이런 대회들이 많아요.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대회들이 많거든요. 그런 대회를 직접 참가를 하는 그 자체를 동아리 거기 계획에 넣었어요. 동아리 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그 대회를 준비해서 뭐 수상을 어떻게 했다라고는 적을 수 없었지만은 자, 그 대회를 준비하고 어떤 걸 한 내용들은 다 동아리에 다 기재를 다 했어요. 자, 기재를 다 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제일 좋은 거는 동아리인 것 같아요. 자, 동아리 활동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비고 친구들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가 안 됐다라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동아리 나름대로 자기의 진로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으니까요. 자, 지금 채팅창에 질문 올라온 거 하나만 더 해결하겠습니다. 자, 기본 유형까지 문제풀이를 하고 진도를 나가는데 자, 지금 심화나 응용이 안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정확하게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마음이 아프시다는 선생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쩌면요 그 친구의 수학적 역량이 딱 거기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심화나 응용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심화나 응용 부분에 문제들 있죠. 자, 그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쓰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보세요. 뭐 애들이 이것도 몰라요. 문제에서 수학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런 단어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모든 실수 X가 얼마큼을 의미하는지도 잘 몰라요. 문제 속에서 모든 실수 X가 있을 때와 있지 않을 때 문제풀이가 또 달라요. 그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심화나 응용 문제에서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조사 하나까지도요. 자, 그 용어 하나하나가 뭔지를 다 아는지부터 먼저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그걸 모르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이나 기본은 다 했죠. 그거까지예요. 그거까지고 여기서 연결은 또 다르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시고 나서 한 1, 2주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다시 한번 더 연락을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솔루션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사전 질문 중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네. 그러면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고일 생활을 해야 할까요? 1학기 중간고사 후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제가 강의 중에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3 때까지 이 친구는 무조건 종합 전형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져가야 합니다. 특히 내신이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는 항상 올 A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니까 내신 4등급입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래도 저는 학종을 대비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학종을 대비하다 보면 꿈이 명확해지고 명확해지면 내가 무슨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내신 4등급이라고 하면 전과목을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예를 이공계를 간다면 수학과 이공계 중에 수학이 정말 안 된 친구 있어요. 그럼 전 과감히 수학을 포기해라. 학원도 끊고 교과서하고 보충교재만 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영어 과학을 공부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과학을 공부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성적은 한 3.5 이내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인서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희들 학종 대비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학종은 언제까지 가냐? 저는 무조건 학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준비하시면 될 것 정소장님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거기 합격자 명단도 한번 올려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온 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고교학점제 평가가 절대평가가 되는 경우 일반고가 불리하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 원래부터 일반고가 불리했습니다. 모든 입시에 대해서는. 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원래 일반고는 불리했어요. 자, 지금 정시에서도 일반고가 불리했고요. 학점에서도 뭐 고교 학점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일반고가 불리했어요. 저는 그런데 일반고에서 잘만 하면은 일반고에서도 얻을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네. 자사고나 이런 데 잘하는 애들 속에서 잘하면 좋겠죠. 자, 근데 우리 애기가 그렇게 못한다면 차라리 일반고에서 제일 조금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잘하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잘하고요. 그리고 진로가 결정되어져 있다라면 학종을 무조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공동교육과정이라 온라인 교육과정을 들어서 나의 진짜 제 진로 역량이라든지 학업 역량을 뭐 나타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반고는 원래 불리했어요. 대학에 이제 입시에서 항상 불리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한 친구들은 잘 갔어요, 대학은. 어디 가서든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의로 이제 모든 걸 다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자, 나중에 또 강의가 진행되면은 하나씩 또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올해도 저희들 우리 첫 강의였죠, 올해에. 자, 저희들 목요일마다 강의가 진행돼요. 자, 근데 잠시 쉬는 기간도 있어요. 저희들이 재충전하는 기간, 수시 기간. 자, 이럴 때는 쉬는데, 자, 그 기간 빼고 나서 이렇게 목요일마다 이렇게 꾸준히 들으시는 것들도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네, 네. 마무리할까요?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